경복 레스토랑은 값비싼 요리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연애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 상류층 고객들, 성공한 기업인들, 서울의 명문가들은 모두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넓고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늘은 은지와 민준의 결혼식 날입니다. 젊고 성공한 커플이죠. 그들의 부모님들은 부유하고 기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기에 많은 귀빈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신랑 신부의 행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결혼식이 막 시작될 무렵,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태우 어르신입니다. 78세의 그는 소박한 모습으로 이 호화로운 공간에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셔츠와 바렌색의 바지,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낡고 다른 모습이 그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 없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평가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접수 담당 직원들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급 연애에 그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김태우 어르신은 접수대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를 쳐다보며 놀라움과 불편함이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려고 했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김태우 어르신 맞으신가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신지? 그녀의 질문은 마치 선을 긋는 듯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잠시 멈추더니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어르신을 구석진 곳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는 중심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그 자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자리로 그 어떤 자리보다도 겸손한 곳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어르신을 테이블로 안내하는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여기 평범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괜찮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투와 무관심한 눈빛은 분명히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어머. 할아버지가 길을 잃고 들어오신 건가 봐요. 마치 시장에서 온 가난한 사람 같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이 어쩌면 할아버지가 비싼 가구들을 구경하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불쾌한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런 평가의 시선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런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겉모습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울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들이 소유한 것, 겉모습만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일까? 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커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 봐요. 혹시 공짜로 식사를 하려고 온 걸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웃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존경심 없이 그를 흘끗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저항하는 행동도 없이 말이죠. 그는 삶의 판단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뿐,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입은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해온 일과 살아온 방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후,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통화였지만 그 통화에는 숨겨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어르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어르신에게 쏟아졌고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르신을 주시하며 누가 나타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어르신을 보호할까? 누가 어르신이 가난하고 경멸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까? 김태우 어르신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더욱 명확한 차별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며 의심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는 거의 80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늘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분이 버려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근처 테이블에 앉은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그냥 구경하러 온 걸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처는 노인의 마음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얼마나 고된 세월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왔는지를 알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바람과 옛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그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도시 외곽 작은 마을에서 살았죠. 그의 삶은 늘 부족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동만이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앉아 차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목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 또한 그처럼 평생 일만 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경멸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는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접수 직원이 그를 무심히 바라볼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직원은 메뉴판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냉담한 태도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말이죠. 무슨 메뉴를 주문하시겠어요? 그녀는 물었지만 말투에는 친절이나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고맙소. 내가 직접 메뉴를 보겠소. 어르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화를 내지 않고 말이죠.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멸받는다는 느낌은 마치 오래된 상처와 같아서 다시 마주할 때마다 아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접수 직원의 말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급 고객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는 되셨겠죠? 마치 자존심을 짓밟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지불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닌 그의 인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문득 많은 사람들 눈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구석에서 경멸받는 눈빛을 피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조용한 공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누가 식사비를 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건가요?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선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평생 힘겹게 일하며 고난을 헤치고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는 온갖 역경을 견뎌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중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자존감과 당신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존감을 지키며 살았고 그것은 그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좋지 않은 말들이 많아졌지만 어르신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에 맞서면서 사람은 그들의 겉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존감을 지키며 인생의 모든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닌 조용한 통화였지만 그 통화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그 말에는 손녀딸에 대한 그의 희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김태우 어르신에게는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희망이 담긴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현실에 그의 자존감은 더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여전히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차가운 눈빛과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와서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거만했습니다. 그것은 메뉴를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 음식을 주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기에 그는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통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급 고객만 서비스합니다. 준비되셨겠죠? 그런 말은 자존심을 짓밟은 것과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 눈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 구석에서 경멸받는 시선을 피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또다시 저 할머니, 혹시 누가 식사비를 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고 마치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어르신은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평생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고난을 감수해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고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닌 조용한 통화였지만 그 통화에는 그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그 말에는 손녀딸에 대한 그의 희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김태우 어르신에게는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희망이 담긴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현실에 그의 자존감은 더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여전히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차가운 눈빛과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와서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거만했습니다. 그것은 메뉴를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 음식을 주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기에 그는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접수 직원의 말은 겉으로는 예에 바른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급 고객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는 되셨겠죠? 마치 자존심을 짓밟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지불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닌 그의 인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문득 많은 사람들 눈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구석에서 경멸받는 눈빛을 피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조용한 공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누가 식사비를 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건가요?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마치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평생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고난을 감수해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손녀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통화였지만 그 통화에는 그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그 말에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녀딸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김태우 어르신의 귀에는 마치 모든 것이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마음속에는 그의 기대감이 담긴 희미한 숨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가 힘겹게 감내해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의 자존감은 끝없이 바닥을 쳤습니다. 접수 직원은 여전히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메뉴판을 들고 다가와서는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요? 라고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그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고, 그 모습은 그가 이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주문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힘든 삶을 살아온 김태우 어르신은 이러한 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마 공짜로 식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또다시 그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롱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눈빛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화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힘겹게 일하고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고 천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존감은 그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함께 그는 평생을 견뎌왔고, 그 누구도 그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경멸 어린 말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시련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그 말에는 단순한 도움 요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손녀가 그를 위해 와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김태우 어르신에게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희망만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고 모든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또다시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며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라고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그는 이곳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고통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저 할머니, 공짜로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냐?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무례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어르신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삶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중은 타인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누구도 그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수심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냉담함이 그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르신은 다시 전화를 걸어 수아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빨리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희망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경멸하더라도 그의 손녀딸만큼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옆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어르신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을 겪어왔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접수 직원의 냉담함과 주위 사람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접수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는 마치 이곳에서 식사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고통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시련과 냉대를 견뎌왔지만, 이러한 무례함에는 쉽게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는 젊은 손님들의 비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할머니, 공짜로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김태우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냉담함과 조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세월의 무게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존감이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존감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르신은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깊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바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를 믿었고 그녀가 그를 돕고 그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김태우 어르신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마치 그와 그의 희망만이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자존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는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경멸이 사라지고 미약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례한 질문에 어르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내가 직접 메뉴를 보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컸지만 그는 조용히 앉아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휴대폰을 들어서 다시 한번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경복 레스토랑으로 와줘.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박수아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대기업 이사이자 어르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친손녀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높은 구두는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태도와는 대조되었습니다. 수아는 거침없이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고
그녀가 왜 그 낡은 노인과 함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아가 어르신 테이블 가까이에 다가가서는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존경심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권위적이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올리자 손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근처에서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던 젊은 손님들은 박수아의 등장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식당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김태우 어르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그들이 내뱉었던 비웃음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아는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어르신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김태우 어르신을 경멸했던 접수 담당 직원이 다가와 어르신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와 어색하게 어르신, 혹시 제가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만 그녀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옆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수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게요. 할아버지의 가치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요.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은 휴대폰을 껐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접수 직원이 다시 어르신에게 다가와 메뉴판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는 예전처럼 냉담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경멸하던 사람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김태우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그 변화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조롱하거나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냉대는 수아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때 접수 담당 직원이 다시 다가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께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어르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어색한 모습은 그녀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아는 김태우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어르신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손녀딸은 그를 돕기 위해 왔고, 모든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어르신과 손녀의 모습을 보며 접수 담당 직원은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지만, 수아는 접수 담당 직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메뉴판을 가져와서 어르신께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집중했고, 주변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잊은 듯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하고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큰 기업의 사장이자 박수아의 가족과 오랜 친분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왔고, 이 상황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예상치 못한 구원과 같았습니다. 그는 박수아와 김태우 어르신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왜 여기 혼자 앉아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정체를 알아봤고 그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서는 이곳에 앉아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현우 씨는 수아와 김태우 어르신을 번갈아 보다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김태우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아와 이현우 씨의 존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김태우 어르신을 비웃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어르신을 향해 다가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김태우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수아는 다시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게요. 할아버지의 가치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요. 어르신의 눈에는 수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접수 담당 직원이 다시 다가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께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어르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어색한 모습은 그녀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수아가 김태우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어르신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손녀딸은 그를 돕기 위해 왔고 모든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후 이현우 씨는 차분하게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깔려있던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존경심이 채웠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접수 직원은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할 거예요. 그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어르신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현우 씨는 그런 어르신과 수아를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어르신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항상 어르신의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제가 어르신 옆에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르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고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김태우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접수 직원을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베풀었고 그의 넓은 마음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근처에 있던 젊은 여성 송지호는 김태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를 듣고 어르신은 송지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지.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오. 어르신의 따뜻한 격려에 송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김태호 어르신에게 사과를 했고 어르신은 그들을 모두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증오 대신 사랑과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수아는 어르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수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김태호 어르신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는 진심을 담아 손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접수 직원은 예전과 달리 어르신을 친절하게 대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메뉴도 맛보시겠어요? 오늘 특별히 맛있는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김태우 어르신과 박수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 레스토랑의 대표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어르신께 무례하게 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어르신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어르신에게 존경심을 느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김태우 어르신에게 존경의 시선을 보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아와 함께 레스토랑 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은 채 문을 나섰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수아는 김태우 어르신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르신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밤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태우 어르신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를 무시했던 접수 직원과 젊은 손님들에게 그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에서 어르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의 편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손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평생의 고통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켰고, 결국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태우 어르신과 박수아는 그날 이후로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경복 레스토랑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그들의 밤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했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져 갔습니다.